마지막 발표를 맡은 최영명입니다. 마지막 발표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네요. 좋은 점은 앞서 발표해 주신 손재희 실장님이 워낙에 이제 현황, 사이버 보험 시장의 현황과 구조적 문제점 같은 것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제가 중복된 부분을 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결이 틀려서 제가 좀 설명할 부분이 좀 남아 있긴 합니다만, 두 번째 안 좋은 거는 시간이 많이 없는데 포인트 있게 좀 캐치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그 제목을 한국 사이버 보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실천적 로드맵 이렇게 하고, 영문으로는 이제 Unlocking the Potential이라고 했습니다. 사이버 보험 시장과 관련해서 제가 업계나 이제 국회, 세미나, 토론자로 나서서 활동한 게 한 10년 됐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번 봤을 때 속도감 있게 사이버 보험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조금 좌절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 이제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제 잠재되어 있는 어떤 성장 모멘텀이 있을 텐데 그걸 깨우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는 사이버 보험 시장의 생태계 구축이라고 제가 발표 어떤 주제를 삼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생태계라고 하면 생태계의 가장 큰 특성은 뭡니까? 구성 유기체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그 환경 내에서의 어떤 복원력이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는 정부의 강력한 시장 개입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장 개입을 통해서 수요자와 공급자, 여기에 이제 경제적인 어떤 유인책을 마련해 주는 게 시장을 다시 한번 메커니즘을 돌릴 수 있는 과제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 키워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으시면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이제 사이버 보험 시장의 현황, 구조적 문제점 다시 리캡 해보겠고요.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는 정부의 역할이다. 그 정부의 역할을 사이버 리스크 복원력을 위해서 이 수요자와 공급자를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끌어내기 위한 정부의 역할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이제 1월 달에 그 사이버와 관련된 종합 보고서를 한번 제출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담겼던 내용으로 역할 주체별로 5대 핵심 과제를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담았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로드맵과 함께 말씀드리는 거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하고 관련된 이제 그 전체적인 내용을 한 장으로 요약을 해보면은, 다뤘다시피 이제 수요자의 무관심, 공급자인 보험사의 리스크 평가나 인수 역량의 부족함, 또 데이터가 그렇게 잘 돌지 않는 인프라의 미비라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미국이나 일본, 호주 이런 글로벌 시장은 규제 강화라는 정부 정책을 펴면서 민영 주체가 능동형 보험도 도입하고 다 같이 사이버 리스크 복원력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렇듯 2016년도부터 한번 봤을 때 과거 10년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얘기했던 과제들, 오늘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그것을 실행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이버 보험 시장의 활성화는 어느 역할 주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될 건 아닌 것 같고요. 정부가 그걸 주도하면서 제도적으로 마중물을 붓고, 또 보험사는 보험사 나름대로 수요 기업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수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보안 투자를 매몰 비용으로만 인식하지 말고, 기업의 전체적인 어떤 보안 수준 높이는 것이 경제적인 이득이라 하는 인식 전환을 통해서 함께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어떤 역할 주체들의 통합된 노력, 이걸 통해서 우리 한국의 사이버 리스크 복원력도 조성이 될 것이고, 사이버 보험 시장의 리스크 생태계도 구축이 될 거라고 봅니다. 2016년도부터 요 이제 발표
준비하면서 16년도부터 있었던 사이버 관련된 세미나, 포럼, 토론 여기서 있었던 대주제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이게 전부는 아니고요. 일부만 제가 추려봤는데 재미있죠. 2016년도 귀가 따갑게 들으셨을 겁니다.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이버 보험, 사이버 리스크 많이 얘기들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2019년에 들어와서는 이제 또 한번 이제 사이버 보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공유가 필요합니다. 얘기를 하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사이버 보험 시장의 현 주소, 현 상태를 진단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등장한 건 용어는 뭡니까? AI가 오면서 생성형 AI 시대의 사이버 리스크, 사이버 보험 다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또 우리의 새로운 맞이하고 있는 어떤 도전적인 과제가 뭔다 하는 걸 또 얘기를 하죠.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데이터. 역할 주체별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또 얘기를 하고 실행이 되지 않는 걸 보면서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는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혹시 시장 실패 구간에 놓여 있는 건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제가 얘기를 한번 풀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손재희 실장님이 얘기했던 부분을 좀 네 가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이 네 가지 영역 문제점의 핵심은 제가 볼 때는 데이터의 부족, 데이터가 선순환되지 않는다는 문제점. 여기에 이제 각 수요자와 공급자를 이 묶인 소원을 풀어줄 수 있는 경제적 유인책이 없다는 거. 이게 두 가지가 핵심이 아닌가 봅니다. 아까 이제 들으셨겠지만은 이 사이버 보험은 재산종합보험, 화재보험과 달리 통합되는 상품, 표준화된 약관이 없습니다. 화재보험은 국내 모든 보험사가 팔고 있는데 모든 보험사가 동일한 약관, 증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는 그렇지 못해요. 모든 보험사가 사이버 종합 패키지 보험을 팔고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몇몇 회사만 팔고 있는데 이나마도 이 약관이 안 들리나요? 이나마도 상품 약관이 각사가 개발한 게 아니고 파트너들, 해외의 재보험사, 중개사들과 손잡고 만든 거기 때문에 수요기업자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제대로 가입을 하는 건지 비교하는 것도 어렵고 불편합니다. 더욱이 이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이 회사의 보안 수준을 제대로 평가할 수도 없고 평가된 이 보안 수준에 따라서 보험료율을 높이고 낮추는 것도 역량이 아직 안 되는 수준이죠. 또한 클라우드 마비 같은 사태가 왔을 때 이 연쇄적인 어떤 사고를 발생하면은 이 대재해, 이 누적 위험을 컨트롤할 수 있는 역량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이버 보험은 각사가 인수하는 역량도 조금은 모자라고 있는 상황이죠. 회사별로 그 역량을 키우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 이 누적 위험 통제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좀 정부의 역할도 필요하지 않은가, 그 국가재보험 풀도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여전히 정체되어 있는 구간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시장 실패 구간에 놓여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얘기를 전개해 보겠습니다. 경제학에서 시장 실패 구간에 놓여 있다고 하면은 보통 가장 특징은 뭡니까? 수요자, 공급자 간의 역할만으로는 시장이 돌지 않는 거죠. 가장 특징은 정보 비대칭성 그리고 역선택. 그 사이버 보험 시장과 관련해서는 보안 수준이 가장 낮은 애가 사이버 보험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이 올 수도 있다. 또 법적인 강제성이 이렇게 모호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부정적인 외부 효과도 시장을 왜곡하는 기능도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시장 시스템을 설계하는 설계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이게 관련 기관들이 제대로 공유하고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불어서 이제 수요자와 공급자, 수요자 입장에서는 보안 수준을 높일 때 이게 이제 경제적 이득으로 내가
보안 수준을 높였으니까 이 투자한 만큼의 어떤 세제 혜택을 받는다든지 사이버 보험을 가입했을 때 보험료에 대한 어떤 일정 부분 지원을 해준다든지 사실 이런 부분은 제가 작년 3월 달에 국회에서 있었던 세미나에서 제가 발표를 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 인센티브를 통해서 수요 기업들을 유인하는 그 경제적 유인책이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 공급자인 보험회사 입장에서 가장 불편한 이 거대 위험, 거대 리스크, 시스테믹 리스크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 뒷선에서 지원하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각 역할 주체자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게 필요합니다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걸 실행할 것인가로 의견이 모아져야 될 때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정부나 보험사, 보안업체 또 수요 기업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냈었죠. 각자 영역에서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그거를 통합할 주체도 없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자율에 맡긴다고 이거를 이제 각자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사이버 보험 시장이 활성화되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과거 10년 동안 봐온 게 활성화되지 않은 현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기업들에게 의무만 강요하지 말고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정부 스스로 관련 기관들과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는데 그럼 각국의 상황은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EU나 미국의 경우에는 워낙에 잘 아시죠. 아주 강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보험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요. 일본도 그렇고 싱가포르, 오스트랄리아, 인도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름은 그 준비된 계획이나 전략의 이름은 대동소이한데 대부분 2010년대, 2013년을 기준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다소 늦긴 했지만 우리나라도 2024년에 사이버 안보 전략을 수립하고 사이버 기본 계획도 추진하기에 이르렀고요. 2025년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월에 사이버 기본법도 발의가 되고 시행을 준비하기로 하는데 아직은 시행은 아직 안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정원의 권한이 좀 비대해진다, 민간 기업에 대한 어떤 통제 이런 것들이 좀 우려스럽다 하는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관련된 분들끼리 한번 머리를 맞대고 하면은 그 부분도 잘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서 우리나라도 2024년에 그런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죠.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은 조금 결이 틀립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EU하고 비교해 봤을 때 가장 크게 틀린 게 경제적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권고 수준에 그치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키면 좋겠지. 근데 안 지켜도 지금 당장에 큰 일은 안 나는 거 아니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비용으로 인식을 하고 이게 뒷선으로 밀리게 마련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사이버 보험을 가입하는 형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고요.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사이버 보험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거는 정부에서 규제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배상 책임 보험뿐입니다. 더더욱이 이제 미국이나 EU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을 미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공공조달의 어떤 시장 참여 권리를 좀 박탈하거나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또 보안 수준이 낮으면은 보험회사에서 보험도 가입을 거절할 수 있고 또 수준이 낮으면은 그거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높게 책정해서 인수를 하기도 합니다. 더더욱이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민간을 이제 정부가 대등한 공동 방어자 입장으로 보고 그 책임과 자율의 어떤 균형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민간 기업은 정부의 관리를 받고 감독을 받는 수동적인 주체자입니다. 아까 이제 최광희 고문님이 말씀하셨을 때 해킹 사고가 발생했을 때
뭐 조사받는데 규제기관, 뭐 수사기관 통해서 조사를 받는데 석 달, 넉 달 걸린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조사를 받는지. 기가 막힌 현실이죠. 도둑질한 놈을 잡아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피해자를 잡아놓고 그렇게 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을 좀 공동 방어자, 수동적 주체보다는 사후 처벌에 집중하기보다는 나름대로 사전 예방을 할 수 있는 어떤 보안 수준을 높이는 공동 방어자로서의 어떤 지위도 주는 게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뀌어야 되는 게 저는 정부가 새로운 시각의 사이버 리스크 거버넌스를 시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이버 통제와 관련해서 정부는 지금 자율에 맡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해 왔는데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면서 정부는 지금까지 민간 자율에 맡기면 잘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제도적 공백과 자율의 역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율에 맡기다 보니까 오히려 보안 수준도 관련된 규정에만 급급해서 맞추기 바쁘고 더 나아가서 뭐 이 보안 투자에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좀 게을러지는 상황인 거죠. 반면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정부가 스스로 시장을 설계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구매력을 바탕으로 이 보안 수준이 높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조달에서 철저히 배제를 하거나 아니면은 소프트웨어 빌 오브 머티리얼 같이 소프트웨어 자재 명세서를 요구를 해서 보안 상태가 우수한 상품만이 시장에서 유통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보험회사를 위해서는 정부 스스로 제공하는 이 리스크 평가 툴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팩터 어널리시스 오브 인포메이션 리스크라는 페어라고 하는 툴이 있는데 그 툴은 제가 이렇게 한번 보니까 그 툴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입력을 하면은 시나리오별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피해액 규모를 산정해서 알려줍니다. 또 사고 발생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는지 확률적으로도 보여주고요. 그러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정부가 제공하는 어떤 공공의 척도, 자를 갖고 이 수요 기업들을 측정해서 보험 인수에 활용한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그게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한번 해결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또 제가 볼 때는 사이버 안보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사이버 안보 기본법에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조금은 강도 있게 시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5대 핵심 과제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정부는 역할 조율자로서 수요자, 공급자의 역할을 조율하는 입장에서 리스크 평가나 뭐 사이버 보안의 표준 모델을 수립하는 걸 적극적으로 주도를 하고요. 또 공시도 의무화하고 또 보험도 먹거리 이 기반을 조금 다지기 위해서는 보험회사를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의무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과정에서 의무화된 어떤 보험 이 시장 기반 내에서 제가 볼 때는 사이버 보험이 줄 수 있는 건 이제 앞으로 사전 예방보다는 사후 복구 지원으로 더욱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보험사나 전문 보안 기업들 마찬가지로 토탈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역할들을 재정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산업군에 맞춰서 또 기업의 규모에 맞춰서 상품 라인을 별도로 구축을 하고요.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포렌식이나 로펌 기업과 PR 업체 이게 뭐 누가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종합 예술이다. 모든 관련된 기관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함께 모여서 사후 복구에 힘을 합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 저변에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수요 기업들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겠죠. 앞으로는 그 기업의 지속 가능한 어떤 기업 경영을 위해서 직결되는 리스크다. 그래서 사이버 리스크는 보안에 대한 투자는 바로 기업 경영을 지속화할 수 있는 어떤
뭐 필수적인 요소다 하는 거를 안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에 가서는 이제 사이버 보험 가입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사이버 보험 가입 자체가 그 프로세스가 전체적인 보안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과정이라고 동일한 과정이라고 보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관련한 어떤 추진 로드맵도 제가 2년에 걸쳐서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봤는데요. 그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을 하고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국 사이버 보험 생태계 성공 여부는 강력한 정부의 시장 개입 아래에 강력한 거버넌스를 주도하는 그 체제 아래서 나름대로 수요자, 수요기업과 보험사 그리고 보안 파트너 기업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역할을 상호작용으로 이어갈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그 정부의 융합 체계 하에서 유기적인 어떤 상호작용으로 한국 사이버 보험 시장이 진일보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